대구시는 25일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는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달서구 체육회가 26일 제2기 출범식을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27일 월배 축구장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축구클럽이 참여하는 2020 달서구 아이리그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구 경북 기업 간담회를 2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방역의 날인 24일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버스킹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6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여간 넉넉한 가르침, 격대 교육을 전시합니다. 초창 청춘맨션에서는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나흘간 안팔 불패 아트페어를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6월 25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25일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의 값진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는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구시 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6.25 전쟁 제70주년을 맞이하여 각 기관 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단체장, 유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6.25 참전영웅 감사메달 전수, 6.25 참전자 무공훈장 전수, 기념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 후에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위로 공연도 함께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감사메달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전수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의 전공으로 수요가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한 분과 유족 4분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육군본부 6.25 무공훈장 찾기 조사단이 2022년까지 범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달서구 체육회가 26일 제2기 출범식을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 정진을 위한 민선 1기 체육회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홍석준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해 진행했습니다. 취임식은 전 달서구 체육회장인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윤영호 신임 회장에게 체육회 길을 이양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당부 이임사가 이어지고 윤영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생활체육회장으로서 또 통합체육회 상위 부의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체육 현장에서 체육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체육회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과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대회와 사업과 경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앞으로 취약계층도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운동과 스포츠를 접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와 푸른방송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아파트 내 야외 공간을 활용한 조그만 무대를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는 이색 공연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홍보를 함께 병행하며 21일부터 30일까지 사전에 신청한 5개 아파트에서 진행됐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야외 광장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베란다를 통해 내려다보며 함께 호응하고 음악의 향연에 빠지기에 충분한 무대였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혹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와 공연 무대 앞에서 감흥을 즐기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과 달서구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주민 간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이벤트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는 당일 공연뿐만 아니라 푸른방송에서 녹화 방영하고 달서구 SNS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년 지역 가수와 주민 노래자랑으로 개최해오던 달서가요제를 대신해 열린 베란다 힐링 콘서트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집에서 작은 콘서트를 접하고 문화예술을 즐기며 힐링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27일 월배축구장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축구클럽이 참여하는 2020 달서구 아이리그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리그 축구대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1회 부별 리그전으로 개최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부 11개 팀, 3, 4학년부 12개 팀, 5, 6학년부 10개 팀, 중등부 7개 팀 등 총 40개 팀 500여 명의 선수가 리그에 참여합니다. 아이리그는 2013년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달서구와 달서구 체육회가 지금까지 8년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달서구 축구대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리그의 아이는 무한한, 상상하다, 감동하다의 영문 이니셜로 아이들에게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소년 축구 리그를 의미합니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구 경북 기업 간담회를 2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코트라와 함께 코트라의 긴급지사회 사업과 해외 공동물류사업 등에 대해 지역 수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권평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도 참석해 대구 경북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초 사업이 시작된 긴급지사화 사업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참여해 현재까지 지역 기업 155개사에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공동물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대외 공동물류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고 코트라로부터 긴급 추가 예산을 투입해 물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전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최근 정부의 유턴 정책과 연계해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로 유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코트라가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방역의 날인 24일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버스킹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버스킹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6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6회에 걸쳐 대구 방역의 날인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하며 3개 공연팀이 대중가요와 악기 등을 공연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입니다. 또 이날 공연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람객 전원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격 유지 등의 지침을 준수하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거리두기 등 기본 생활 수칙을 홍보하고 관련 홍보물도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6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대구 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0 상반기 기획전시 넉넉한 가르침 격대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격대교육에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격대교육이란 할아버지가 손자, 할머니가 손녀를 맡아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교육을 맡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가정교육 방식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중기 선비 이문건이 쓴 양아록의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태계 이황이 손자 안도를 생각하며 쓴 편지를 모은 가서 선조 유목가 오성가 한음의 일화로 유명한 이황복이 손자를 위해 직접 쓴 천자문도 이번 전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격대교육의 모습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었지만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의 저자 이찬재 작가의 일러스트와 4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며 쓴 할배꽃꽃 그늘의 저자 박재울 작가의 그림 등에서는 손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발열 시 입장 불가능 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와 수창청춘맨션의 주최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 수창아트페어 2020 안팔부태 아트페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와 의지를 담은 미술 장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가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지만 자존심과 자긍심만은 버릴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공들인 작품을 직접 불에 태워 없애는 가장 최후의 모습으로 기획했습니다. 7월 2일 행사를 시작으로 전시 마지막 날인 7월 5일 안팔부태 기획 아트페어에 선보인 작품 중 구매되지 않은 작품은 수창 청춘맨션 주차장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공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작품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작가의 예술활동과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예술행위이며 이 불길이 다시 스스로에게도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작품을 불태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작품이 불태워지기 전 모두 판매되어 교감하는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는 아트페어인 것입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미술가들과 대구현대미술가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아트페어가 개최되며 참여에 응원해준 지역 청년미술가 40여 명과 수창청춘맨션 B동 3층과 C동의 루프탑에서 아트페어를 진행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수목원이 제2출입문 개선으로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한 소식입니다. 제2출입문은 하루 평균 1,500여 명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수목원 출입문으로 주변 산필산 숲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출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제2출입구 경사로 설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인근 주민들이 2020년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하고 대구 수목원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번 출입구 개선 공사는 민관이 협력해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완만한 목재 계단과 목재 데스크 산책로 설치로 유모차와 전동차 통행이 가능해져 시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구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가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이달 30일까지 폭염 취약계층 600세대를 대상으로 300명의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폭염 피해 예방 등 안전을 점검하는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삼계탕, 전복죽 등 간편식과 여름용 덴탈 마스크, 부채 등이 담긴 위생키트를 전달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제공하는 등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2013년부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전개, 매년 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해 고독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살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와룡고등학교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감사의 손편지를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는 혐오와 불안을 가중시켰으나 교육 현장은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6월 말 와룡고등학교와 푸른방송이 손을 잡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낯설어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감사함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감상을 담은 메시지를 SNS로 전달하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야외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쓴 손편지를 낭독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평소 사소하게 놓쳐버렸던 선생님과의 수업의 중요성, 작게 이겼던 일상들의 감사함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에서 첫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법원의 상속폭이 한정승인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달서군의 소년, 소녀가장은
196가구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아동, 청소년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달서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해주고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물료도 지원하게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 영우회는 24일 달성군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태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 나눔 활동이 위축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문호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계속적인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만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국민들의 노력이 지역사회 방역에 큰 힘이 되고 있고 기부한 물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서 관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우회는 약 1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노인요양원 및 경로당,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후원 물품 기부, 짜장면 봉사, 미용 봉사 등 다방면으로 어려운 이웃 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봉사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공공데이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이며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게시된 퀴즈 이벤트 팝업창 안내에 따라 문제를 확인하고 정답과 함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공사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마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요즘 퀴즈풀이로 조금이나마 재미도 느끼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저수지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여름철 내수면 순환사고 발생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성당동 소재 도류수영장 다이빙풀에서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사고 사고 시기는 전국 기준 최근 3년 동안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에 36%로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는 8월에서 10월에 34.7%, 달서 소방서 관내에서는 7월에서 9월에 60% 집중적 발생하였습니다. 6월 24일부터 두류수영장 다이빙풀에서 실시하는 여름철 내수면 순환사고 대비 실시하는 인명구조훈련은 코로나19 대응 종합행동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 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후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진행은 개인안전교육 실시, 수상, 수중 탐색 및 임양, 이상상황 대처 구조 잠수 훈련,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강구 등 토론식 훈련 순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기술 연마 및 숙달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내수면 순환사고 시 즉각 대처하여 귀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순환구조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